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컴퓨터 개론,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해서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와서 컴퓨터를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네트워크가 연결되지 않은 컴퓨터는 생각하지도 않죠. 뭐 게임을 하는데 네트워크 연결되지 않았다. 컴퓨터가 있는데 네트워크 연결되지 않았다. 이게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컴퓨터에서는 이제 네트워크는 필수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장비가 되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컴퓨터 네트워크는 컴퓨터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연결하는 네트워크입니다. 연결한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로 쓰는 인터넷은 기본적인 컴퓨터망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인터넷이다 이렇게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인터넷 사회에 걸쳐 총 사회에 걸쳐서 인터넷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그만 하고요. 자, 최근에 컴퓨터망이 컴퓨터만큼 컴퓨터보다 더 중요해지면서 어, 그래서 기존에 전화망을 대체하기 시작하고 방송망도 대체하기 시작하고 케이블 TV망도 대체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뭐 CCTV망 등 이런 이전에는 반드시 뭐 영화를 배급하기 위해서 영화 배급망을 구축하고 뭐 이런 식의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러한 기존에 있던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망들을 완전히 대체해 들어가면서 관련된 장비, 전화도 대체하고 있고, TV 수신기, TV도 대체하고 있고, 그죠? 카메라도 대체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폐쇄형 TV 같은 것도 IP방으로 대체해 가면서 모든 것들이 IP 쪽으로 수렴해 들어온다. 컨버전스 들어온다. 이런 주역의 지금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IP화 되더라 하는 IT 컨버전스의 주역이 지금 컴퓨터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더구나 컴퓨터하고 컴퓨터 네트워크가 합쳐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 친구들이 다시 또 이쪽 기술을 또 계속 과소화시켜요. 과소화시키니까 또 이 친구들은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얘네들 더 빨리 또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시너지가 일어나는 현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그림 6.1을 보시면은 이미 옛날부터 이제 국내에 크게 이렇게 기관망들이 있고 이 기관망들로부터 이제 이렇게 망 사업자들이 붙어서 데이콤, 보라넷 아마 이런 데가 막 KT도 있고 데이콤도 있고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그리고 우리는 소정의 비용을 내고 한번 봅시다. 가령 예를 들면은 이런 회사에서 코넷, 한국통신 코넷 같은데 ADSL 라인을 하나 달라서 집에 끌고 와서 컴퓨터망을 만들어서 연결해서는 이런 형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그림은 참고하시기 바라고. 이 컴퓨터 네트워크란 것은 컴퓨터 분야에서 풀어낸 문제들 중에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컸던 문제점이다. 굉장히 큰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것을 다 풀어서 전 세계의 모든 컴퓨터와 그죠? 다양한 접속 방법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연결하고 그 위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발달하는 단계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낸 아주 굉장히 전형적으로 좋은 케이스, 모범적인 답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뭐 종류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세계에 있는 모든 통신 매체를 연결한다니까 너무나 어려운데 사실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미 생활 속에서 컴퓨터 네트워크를 굉장히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면서 이 복잡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 지금 제가 이 하는 교육 자료를 그런 순서에 맞춰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우리가 인터넷을 쓰고 싶다면은 뭐 주위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PDA, 요 PDA다 그죠? 아니면 패드, 아니면 게임기 등을 하고 얘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스마트폰은 그건 4G인데 비용이 비싸요. 게임기 이거는 집에서 와이파이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이 현재 정액제야. 그러니까 많이 쓰면은 많이 쓸수록 좋은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컴퓨터가 있다면은 이와 같은 UTP 케이블 연결 단자가 있다면은 이런 UTP 케이블을 해서 집에 있는 공유기의 유선으로 연결할 것이고 그게 아니고 와이파이를 쓴다면은 이 유무선 공유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아이디 패스워드도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접속하는 뭐라 그러죠? 이 와이파이 공유기 이름도 설정을 하고 암호도 설정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들어가서 로그인해야 되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팅했는 이 무선을 위한 또 패스워드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아니면은 지금 당장 인터넷은 안 되는데 친구가 테더링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걸 USB로 테더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테더링을 와이파이로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고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장단점까지 파악해 가지고 언제 어떤 걸 쓰겠다 어떻게 연결해야 되겠다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가다 보면은 이 네트워크를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 물론 이제 유무선 공유기가 집에 설치되면은 얘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KT에 물린다든지 데이컴에 물린다든지 아니면 SKT에서 온 그 외부 인터넷 회선을 물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 거 보면은 뭐 전화선을 타고 DSL로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광년이 들어왔어. 우리 집에는 광년이 들어왔어요. 광년에서 이렇게 온다든지 하는 아니면 산속에 있다 보니까 유선 케이블은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집에는 인터넷은 인공위성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동축 케이블 굉장히 오래된 뭐 건물에는 이미 동축 케이블이 깔려 있어서 얘를 통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자체는 복잡고 생각해야 될 건 많지만 이런 것들 차근차근 살펴본다면 그렇게 어떻게 이 얘들 다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컴퓨터 접속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인터넷 접속 단계. 그럼 일단 제일 먼저 기계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 기계들 뭐 컴퓨터, 스마트폰, PDA 굉장히 많은 기계들이 게임기 등 많이 있지만 얘들을 망에 쓰는 호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 연결한다 말 대신 호스트를 망에 연결한다는 말 대신 호스트를 망에 연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인터넷 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택해 호스트를 하나 딱 택하고 물론 얘는 와이파이 물을 수 있고 얘는 3G, 4G도 할 수 있고 얘는 유선밖에 안 돼 이런 거 벌써 이미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호스트를 선정을 하면서 망에 어떻게 접속할지 벌써 계획 다 잡혀 있죠. 뭐 와이파이망
아니면은 우리 집에 광케이블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테드링을 하겠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 통해서 여기에 접속을 했습니다. 제가 와이파이 딱 접속을 했는데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인터넷을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인터넷을 접속을 하게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인터넷을 접속할 때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접속할 때 예, 인터넷 접속할 때 와이파이를 할 건지 아니면은 4G방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벌써 가격도 달라지죠. 그죠? 이미 이런 것들 이미 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뭐 게임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웹 브라우징을 한다든지 이런 순서로 넘어가서 한 4단계 정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뒷단에 어, 네트워크를 알아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더 진도를 나가기 전에 어, 조금 더 진도를 나가서 우리가 논의를 하기 전에 백그라운드, 통신의 백그라운드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만귀한 반식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신 일어난다면 우리 옆에 때 여러분 이런 통신을 한번 해봤죠, 이렇게 그죠? 팽팽하게 당기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이렇게 통신을 하는 되는데 진짜 이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가장 먼저 일어난 우리 그 전화 통신을 본다면은 실제적으로 여기 종이컵이 있고 여기 종이컵이 있는데 팽팽하게 당기는 대신에 여기에 지금 전기를 공급하는 선이 들어갔습니다. 전기선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진동판이 있죠. 이야기를 하면은 이 진동판에 자석이 달려서 여기 코일이 엉켜 있습니다. 이 자석이 뜨니까 이 코일에 전류의 변화가 유도되고 이게 타고 들어왔어. 자, 여기에는 진동판이 있고 또 자석이 있는데 여기에 코일이 엉겼습니다. 전류가 이렇게 흔들리는 전류가 오니까 여기 코일에 의해서 자석이 생겨서 그 다음 이 진동판이 뜬다. 이런 구조로 실제로 되어 있습니다. 뭐 거의 뭐 얘하고 유사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통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아마 이게 굉장히 먼 거리를 갈 수 있다. 원거리 통신이 된다. 고 봅니다. 그죠? 하게 되었는데 두 사람만 통신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양 끝단에 있는 사람만 통신을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통신을 한다는 말은 여러 명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해서 통신을 해야 되는데 종이라면 뭐죠? 컵으로 만든 전화기라면 이렇게 4명 통신을 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러면 우리 전화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서 여러 명이 참여를 해서 통신을 하고 싶다 이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있는데 이렇게 컵 통신 이렇게 설치를 해놔놓고 이렇게 해놔놓고 이 친구하고 통화하고 싶으면은 여기 있는 종이컵을 이용을 하고 이 친구하고 통화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종이컵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 종이컵을 이용한 통신 5개가 들어오면 5명하고 할 수 있고 10명 들어오면은 집에 10개가 있으면 되고 그죠. 내가 누구하고 어떤 친구하고 통신을 할지 내가 선택해서 쓰는 이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친구 100명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그 친구하고 나하고 100개의 선을 가지고 와가지고 내 집에 100개의 종이컵을 설치를 해놓고 얘가 홍길동이고 얘가 장기산이고 이걸 외우고 있다가 필요할 때 통화를 한다. 사실 좀 굉장히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A고 B하고 통화를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이렇게 좀 통화를 할 수 있고 내가 얘하고 통화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좀 해주고 이렇게 해서 스위치를 여기 가지고 한 번은 내가 이렇게 해달라면 이렇게 좀 해주고 이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좀 스위치를 좀 연결해주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없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방법을 보고
교환 방식인데, 한글로 하면 교환인데 실제로는 네트워크 스위치 방식입니다. 네트워크 스위칭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해서 망교환이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환이라 그러니까 너하고 내가 물건을 주고 하는 이런 교환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통신망에서는 교환이라는 의미를 스위치한다 말입니다. 집에 여러분들 스위치 껐다 켰다 하는 거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을 우리에서 망에서는 교환이다 그러고, 이 교환이 필요 없는 이 망은 실질적으로 구축이 불가하고 아주 극단적인 몇 군데의 망에서만 이야기를 하게, 응용에서만 사용을 하게 되고, 대부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교환 방식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전화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화는 어떤 식으로? 실제 아마 이게 그 고종 황제가 맞나요? 신하하고 전화를 이렇게 통신을 하는 예고, 여기서 억울한 사람 한 사람 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 임금이 계신 곳에서부터 어딘가까지 여기 전선이 땅으로 파묻혀가지고 나가서 전봇대를 타고 전봇대를 건너서 어딘가까지 연결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선은 여기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분은 만일에 그 전번에 한번 TV에 나왔었는데 사형 집행이다. 그러면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또 통화가 어디 땅속으로 메스를 댔다가 또 전봇대를 타고 와서 굉장히 먼 거리를 와서 이렇게 또 여기 연결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분이 임금께서 전화를 하려고 들면은 여기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이분이 누구를 연결해 드릴까요? 물어보죠. 자기 전화 연결해갖고. 그래서 누구를 연결해라 그러면 이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전류를 흘려보내, 그죠? 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럼 여기 벨이 울립니다. 이분이 전화를 들면은, 자, 상감마마께서 전화 왔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선 플러그와 여기를 플러그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화가 굉장히 먼 거리까지 이렇게 두 개의 실선이 연결하게 되는 이런 교환 방법을 갖다가 회선 교환이라고 합니다. 서큐트, 회선. 회로죠, 그죠? 회로 스위칭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방식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전화국에 많은 그 전화 교환 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이분이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어떤 분이 스트로저라는 분이 이분이 장의사예요. 장의사. 굉장히 좀 의외인데, 장의사라는 분이 조금 전에 그 사람이 플러그를 여기서 빼서 이렇게 꼽아주는 역할을 대신해주는 이 기계를 발명을 했습니다. 발명을 하고, 여러분들 여기 전화를 딱 당기면 놓으면 딸딸딸딸 하면서 펄스가 탁탁탁 튀거든요. 그러면 펄스가 한번 튈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선이 탁탁탁 해서 이 선으로 연결되게 되는 이런 것을 발견을 함으로써 조금 전에 이분이 하시던 이 역할을 완전히 이 기계가 대체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기계는 집체만 합니다. 집체. 2층 높이의 건물만한 큰 기계로 발전을 해가지고 전화 교환에서 이분이 하시는 역할을 완전히 자동화하게 되죠. 그리고 아마 이분 스트로저라는 이 장의사분은 돌아가실 때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 몰랐다. 이런 또 일화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너무 돈이 많아서 머리가 아팠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통신망이라는 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집에 있는 전화를 잘 안 쓰실 텐데, 실제 이제 여기가 교환기입니다. 교환기고 서큐트 스위치 하는 파트고 전화국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에 서울로 전화를 하고 싶어서 02를 눌렀다 하면은 제가 있는 전화기가 북대구 전화국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대구의 시외 전화국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시의 제공에서 02를 찾습니다. 02를 찾아서 일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02에 526구를 눌렀다. 그러면은 02에 526은 이쪽에는 양지 전압이구나. 전압으로 스쳐전압으로 죄송합니다. 연결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번호 1, 2, 3, 4를 눌렀다면은 이 사람이 그 실제 이렇게 선이 다 나가 있어요. 일일이 다요. 이 나가 있는 선 중에 요 선이 1, 2, 3, 4번이구나. 이렇게 해서 요 두 선, 두 가닥의 선이 이렇게 되고 있어. 서울까지 올라갔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실제 선이 연결됩니다. 선이. 그래서 이 서큐 스위칭, 서큐 스위칭, 회선을 교환을 하게 되면은 연결을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지금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 어디에 이런 지금도 남아 있는데, 여러분 핸드폰을 사용을 하게 될 때, 통화 중일 때 연결 설정을 하고 번호가 돌아가서 통화를 하고 해지를 하게 되고, 만일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면 남들이 여기 쓸 수가 없습니다. 이 회선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회선이 이렇게 있죠. 근데 적어도 내가 여기서 우리 전화까지 쓰는 이 선을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은 남들은 이렇게 나한테 전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배타적으로 사용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 통화, 음성 통화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래요? 선이 이렇게 연결 쫙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마이크에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이렇게 전기 속도로 날아가게 되는데, 전기 속도가 빛의 속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성이 굉장히 실시간적으로 날아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설정과 해제를 하면서 배타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통신선이 낭비되는, 사용하지 않지만 선은 연결해놔야 됩니다. 언제 전화할지 모르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야기를 여기 교환 넘어가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이 선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배타적 연결이 돼서 사용 안 할 때는 통신선이 낭비되고 있고, 통화 중 남들은 통화를 못 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데, 대구에서 서울 가는데 가는 이 통신선로를 누군가 지진이 나서 잘려버렸어요. 그러면 모든 통화는 불가해집니다. 이 사이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신하는데 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선을 연결하는 방법 말고. 그때 나오는 것이 패킷 교환망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패킷 교환망은 우체국하고 비슷합니다. 우체국에서 우편을 보내는 망하고 비슷합니다. 내가 우체국 이 친구한테 이 친구한테 지금 보내고 싶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우체국에서는 편지 봉투에 넣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편지 봉투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제 넣고 싶은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나눠 가지고 요거는 요 봉투에 넣고, 요거는 요 봉투에 넣고, 요 봉투에 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 1번, 2번, 3번 번호도 붙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주소를 씁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지 주소는 어디고 보낸 사람 누구고 하고 난 다음에 우체통에 던집니다. 우체통에 넣으면 우체국 아저씨가 일단 우체국으로 가져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져가서 요 봉투에 쓰이는 주소를 보고, 이거 서울 가는 거네? 그럼 이쪽으로 보내고, 이게 서울이 아니었고 하면서 이 친구가 지금 봉투를 보내는데 옆 동네 있네, 옆 동네. 이게 지금 북부 우체국 합시다. 대구 북부 우체국이고, 여기 만약 동대구 좀 그렇고 서구 우체국이다 칩시다. 그죠? 그럴 때는 얘가 이렇게 보내는 거는, 얘는 주소를 갖다가 서대구로 보냈네 하면 이쪽으로 보내고, 그다음 또 빨간 게 도착하면 일로 보내고, 파란 게 도착하면 일로 보내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여기 또 도착해서 여기 또 아저씨가 또 앉아가지고 이 들어온 봉투를 보면서 주소를 어디로 보낼지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재밌는 현상이 발생지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보낼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근데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거랑 그 거리도 비슷하다면은 일로도 보내고 일로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이 주소를 보고 일로 보내겠죠. 여기 있는 분이 또 주소를 보고 일로 보내겠죠. 결국 이렇게 해서 여기에 편지 봉투가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패스 속도가 달라서 1로는 좀 빨리 오고 1로는 좀 늦게 왔어. 2, 3, 7이 먼저 올 수 있고요. 이쪽 타고 온 나머지 1, 2 이렇게 온다면은 요것을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세워서 보면 되죠. 그죠?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패킷 교환망이다 그러고, 요런 것도 하나하나를 우리가 패킷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마치 이 우편물 전송 과정처럼 이렇게 보내는 과정인데, 요게 이제 요런 특징이 있죠. 내가 보내고 싶은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 우체통이라면 우체통 안에 다 저장을 합니다. 스토어 다 저장을 하면은 우체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가지고 와서 우체국에 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소를 보고 분류를 해갖고 어디로 갈지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토어 앤 포워드 방식이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분이 일로 갈지 결정하는 그 과정을 라우팅을 한다. 라우팅을 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오면은 분류를 할 때 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로도 보내고 일로 볼 때 농땡이 치지 않고 일한다. 베스트 이포트 방식이다. 베스트 에포트. 이런 방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외우란 말은 아니고, 세상에 우리가 지금 통신을 하는 방법 중에 실제 선을 쫙 연결해서 통신을 이렇게 서큐트를 갖다 스위치로 연결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이와 같이 라우트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우체국에 동장해 있는 지금 여기 지금 자택 쌓여 있는데, 이걸 어디로 보낼지 이분이 제주도 보낼까 일로 보내고, 광주 보낼까 일로 보내고, 대구 보낼까 일로 보내고, 이렇게 이제 라우트하는, 다음 넥스트 홉을 결정하는, 다음 넥스트를 결정하는 라우팅 작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통신을 할 수 있는, 스위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일에 우리가 음성 데이터를 보냈다면은, 음성 데이터를 잘라서 숫자를 매겨서 이렇게 보내다 보면은, 이게 도착할 때는 오다가 안 왔다가 왕창 왔다가 할 수도 있고 순서도 바뀔 수가 있고, 이런 상황 때문에 음성 데이터 전송은 불리하다 그죠? 그러니까 실시간 정보 전송에는 굉장히 불리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이 방식은 회선을 공유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통화 중이니까 전화 뭐냐, 내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 은행에서 은행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내 게임 하기 때문에, 지금 내 컴퓨터로 게임 하기 때문에 은행 쪽에서 통화 중 걸려서 데이터를 못 보내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공유 개념이 되고요. 통화 중 독점 개념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그죠? 혹시 이쪽 선이 잘리더라도 이 친구가 일로 패킷 보냈다가 데이터가 도착을 안 해? 그럼 일로 보내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튼튼한 망이다.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망이다. 망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 그죠? 그리고 가용성도 높아요. 누가 쓴다고 해서 남이 못 쓰고, 근데 쓸 나중에 나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굉장히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실시간 통신은 좀 불리하다. 이런 특성을 초기에 가졌었다는 거죠. 초기. 자, 이제 지원자 망 종류의 패킷망과 패킷망과 회선, 스큐 스위치 하는 망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백그라운드로서 우리가 통신을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프로토콜이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겁니다. 그죠? 한 나라에 옛날에 우리나라에 외교관이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부터. 그러면 이 사람을 접대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뭘 하고 이걸 갖다가 옛날에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불렀는데, 지금 통신에서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한다면은 두 사람이, 사람도 좋고 기계도 좋고 뭐라도 좋아요. 통신을 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죠. 규칙들의 약속입니다. 약속. 그래서 규약이다.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규약이다. 반드시 두 사람이 통신하기 위해서는 약속,
규칙이 필요합니다.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나한테 통화하려면은 너 나한테 통화하려면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카톡을 해. 이것도 벌써 약속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이 친구한테 통신을 하려면은 전화번호를 눌러야 돼요. 이런 것도 규칙이고. 근데 컴퓨터도 컴퓨터 기기 통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규칙이 필요하게 되고, 이런 규칙들을 모아놓은 것을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컴퓨터 통신망 프로토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규칙들을 모아가지고 표준으로 정했습니다. 널리 공표를 해가지고 컴퓨터 기기 통신할 때는 이런 규칙을 지켜야 통신이 된단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토콜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통신망 프로토콜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통신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가령 뭐 우리가 우편에서 프로토콜을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죠? 권장 글씨체, 그 다음 두껍거나 어쩌고 저쩌고, 글자 크게도 어떻게 좀 써주세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게 있어요? 여기에 받는 사람이에요? 보내는 사람이에요? 보내는 사람. 여기에 받는 사람을 써야 되는데 이걸 뒤집어 썼습니다. 도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주소를 적고, 여기 주소지, 그 주소지에 여러 명이 사는데 그 중에 홍길동이 보냈다. 그 다음에 받는 사람 주소를 적고, 그 주소지에 가면 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연구원 임꺽정이 받아라. 그죠? 편지 봉투를 쓰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만일에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한 규칙도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안녕하세요. 편지 쓰는 방법 옛날에 배웠죠. 그죠? 몸 건강히 계십시오. 그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적으라고. 이런 것도 이제 다 규칙이 되겠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컴퓨터 쪽에서도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적으려면 어떤 표준으로, 아스키 표준으로, 아스키 표준, 동시 표준으로 보내는데, 보내는 자의 IP 주소를 적고, 거기에 이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입니다. 보내는 사람 어떤 주소에 있는 내 프로그램보다, 게임 프로그램이다. 내가 보냈는데 그러면은 어떤 IP 주소의 누가 받아라? 게임 서버가 받아라. 이렇게 하는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굉장히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 네트워크 공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가령 조금 설명을 해볼까요? 여기는 지금 바로 다음 시간에 커버할 내용입니다. 하드웨어에 관련된 내용이라 가지고 힘들고, 자, 주소. 보내고자 하는 컴퓨터 주소는 어떻게 나타내고, 받는 사람의 주소는 어떻게 나타내겠다. 내가 보내는 컴퓨터인데 받는 컴퓨터 IP 몇 번이더라. 이렇게 편지 봉투를 적고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IP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표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표준을 따라 써줘야죠. 그죠? 도로명 주소를 쓰라 그러는데 꼭 굳이 뭐 담배가게 옆집 이렇게 해서 봉투를 보내면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 갔다면 이 컴퓨터에 여러 개의 컴퓨터 응용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그거는 각각 포트 번호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 컴퓨터에 또 가면은 포트 번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게임 돌고 있고, 여기에 웹 브라우저 돌고 있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게임으로, 내가 보내는 내가 게임이라면 여기에 있는 도착하는 게임 요놈이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두 개 사이를 구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일을 보낼 때는 FTP 응용 프로토콜을 쓰게 되고, 여러분들이 웹으로 동작하는 응용을 짜려 그러면 HTTP 프로토콜로 이용해서 짤 거고, 혹시 메일을 응용을 해서 여러분 작업하면 SMTP를 이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시면 되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응용 계층에서 활용하는 프로토콜이더라.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요것들을 이해해 나가는 걸 차곡차곡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는 방법이고요. 주로 하드웨어는 이 계층에 다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는 빨리 좀 알아보고 나머지 계속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텐데, 의외로 이 파트에 가면 위에서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하드웨어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반만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괜찮죠. 그래서 조금 전에 알아본 이 프로토콜은 지금 가만히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계층 구조라고 합니다. 조금 더 가봅시다. 나중에 다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ISO입니다. ISO 인터내셔널 국제 스탠다드 표준 오르가니제이션 국제 표준 기구입니다. 한국에는 KS가 있습니다. 코리안 스탠다드. 미국에 가면 AS가 있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제 이렇게 전 세계 표준 기구가 있고 실제 우리는 이쪽 프로토콜을 예를 이용해서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구축되어 있고 우리는 그 TCP/IP 모델을 이용을 해서 전 세계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미국 국방부 쪽에서 빨리 컴퓨터 네트워크를 좀 개발해 달라 표준을 만들어 주세요 하고 국제 표준 기구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조금 늦었어요. 그 사이에 국방 이쪽에서 제안한 ITF 쪽 인터넷 테스크포스 팀인가요? 그쪽에서 한 이 TCP/IP를 해서 컴퓨터를 엮어봤더니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디펙트 스탠다드, 실제 스탠다드가 됐고 이후에 ISO 국제표준기구에서 7계층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굉장히 유명하죠, 그죠? 한데 발표를 했는데 얘하고 매핑이 딱 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이 통신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는 실제로 많이 얘를 쓰고 있고 공부할 때는 이걸로 공부를 합니다. 이해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요에 대한 지금 당장 설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모델을 그리게 되는데 나중에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하기로 하고 역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1960년대 미국 국방부에서 첨단 연구죠. 어드밴스드 첨단 연구 프로젝트 에이전시. 그래서 달파라고도 합니다. 디펜스 국방부. 다음 어드밴스드 리서치 프로젝트 에이전시 이렇게 해서 첨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관에서 알파넷이 기원이 됐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뭔가 하면은 가만히 보면 이런 겁니다. 미 국방부가 핵 전쟁을 비롯한 아주 큰 전쟁에 해도 컴퓨터끼리 서로 통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 그러면서 주문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한번 봅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걸 갖다가 근데 서큐 스위치망으로 회선 교환망으로 했다면 선이 잘려버리면 통신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패킷 교환망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겠죠, 그죠? 그런 하에 알파넷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다가 자 봅시다. 하와이입니다. 하와이 지금 여기 바다가 있죠, 그죠? 바다가 있고 이게 몇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섬, 이런 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와이 대학교에서 알로하 넷을 개발하고 1971년, 1960년도 중반에 알파넷이 필요하다고 국방부가 이야기했고 연구를 시작해서 그 한 중반에 가서 한 50 정도 할까요? 65년 정도 할까요? 한 5년 정도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하와이 네트워크에서 알로하 시스템이죠, 그죠?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최초의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와서 이거 봐.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는구나 알게 됐고 특징이 여러분 뭐죠? 네트워크의 특징 컴퓨터 네트워크의 최초 네트워크는 무선이었습니다. 의외로 유선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우리 컴퓨터 네트워크는 유선인데 무선은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잘못된 겁니다. 스타트 무선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이때 컴퓨터 네트워크를 성공을 함으로써 전 세계로 이 네트워크가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컴퓨터 설명, 그러니까 컴퓨터 네트워크를 제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패킷과 서큐트 교환에 대해서 개념을 좀 잡았고요. 컴퓨터에 대한 역사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